폴란드 정부 인사 20여 명이 지난 21일 방한해 6박 7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4일경 2조 원 규모의 천문 추가 수출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폴란드 방한단에 우리 방산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지원하고 주요 인사들에게 우수한 국산 무기 체계를 홍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폴란드의 선택을 바라보는 동유럽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이번 방안은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석정권 방사청장이 방한한 폴란드의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색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안보실 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방산협력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석 청장과 폴란드 방한단의 이번 면담을 통해 방산협력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방산 역량을 홍보하고 양국 방산협력 확대에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차관단은 소형 전술 차량을 생산하는 업체를 시작으로 24일 천문 실사격에 참관하고 25일에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업체를 둘러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F-50 전투기 공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방한단은 24일 수출형 천무에 시험 사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추가 계약에 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마지막 일정인 F-50을 생산하는 카이 공장을 보는 것입니다. 폴란드 차관단이 방한하기 직전인 20일 폴란드 매체 WP테크는 폴란드는 계획을 바꿔야 하나 F-35 비용이 예상보다 높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4월 15일 미국 감사기관 가오는 F-35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결론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제조한 F-35는 가장 야심차고 값비싼 무기 시스템으로 국방부의 무기고이자 가장 발전된 전투기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630대가 운용되는데 2040년대 중반까지 거의 1900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며 예상 운영기간은 2080년대까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0년 폴란드는 46억 달러에 F-35A 32대를 구매했는데 이는 원래 2026년에서 2030년에 배송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코로나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 공군은 32대를 추가 구매해서 총 64대의 F-35 전투기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먼저 구매한 32대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32대를 더 구매한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 감사기관의 발표는 폴란드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높았던 F-35 구매 및 유지 비용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오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과 비교하여 2023년 미국 F-35 함대를 유지하는데 드는 예상 비용은 44%나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항공기 사용자는 각 항공기 운항에 매년 할당되는 최대 금액을 늘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당초 F-35A 한 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410만 달러였으나 지금은 F-35 한 대당 비용은 660만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F-35 엔진에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각한 결함에 대한 수리비용과 더불어 수리 시간은 예상보다 2배나 길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F-35를 도입하는 당초 계획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차관단은 한국을 방문했고 마지막 날 F-50을 보러 간다고 했지만 그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KF-21을 보는 게 주 목적일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또한 방사청은 22일 폴란드 차관단을 보란 듯 놀라운 시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KF-21을 얼리면 어떻게 될까였습니다. 이 영상은 KF-21 CJ-4호기를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장에서 전기체 환경시험을 수행한 장면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전기체 환경시험은 저온, 강우, 결빙에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방사청은 KF-21의 방수 및 방빙 성능 확인을 위해 지상에서 극한의 가구와 결빙 환경을 구현하여 진행했는데 결과는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고드름이 숭숭 달려있어도 잘생김은 숨길 수가 없네, 멋지다 보람에, 대한민국 만세. 역시 대한민국은 노력과 지식으로 잘 살고 강한 나라로 갈 겁니다. 연구원들이 진정한 애국자. 가슴 뭉클, 눈물이 나려갑니다. 오래전 군복무 시절에 월남전에서 쓰던 미군 소총을 수리해서 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박격포 포판조차 국산화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한민국, 국방과학에 수고하시는 모든 연구원분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적성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차관단이 방문했을 때 이 시험을 하고 이를 영상으로 공개한 것에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서 작전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폴란드로, 폴란드가 만약 러시아를 상대로 싸운다면 극한의 추위에서 전투기 성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쇼케이스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 있는 동유럽과 북유럽도 주목해서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문한 32대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32대는 F-35가 아니라 KF-21을 선택해야 하는 새로운 옵션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KF-21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고 FA-50을 도입했기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폴란드뿐만 아니라 한국의 KF-21은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은 F-35보다 운용비가 최소 절반 이상 저렴하고 무엇보다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F-35와 달리 빠른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개량이나 유지 보수까지 한국은 큰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차관단이 한국을 방문하자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방문 하루 전 20일 이를 견제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체납했지만 한국 당국이 KF-21 보람에 있는 국기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알려진 바와 같이 폴란드는 KF-21 보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한국도 폴란드와 협력하여 유럽에서 마케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이 연체되었어도 아직 공동개발국이기에 KF-21 조종석 아래 홍백기를 떼어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어낼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한국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 분담금을 내지 않아 한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내칠 수 있지만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무시하고 새로운 계획에 돌입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어낼 필요가 없고 그냥 반대로 돌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대로 돌리면 폴란드 국기가 됩니다. 지금 카이는 이라크 방산 전시에 참가해 KF-21, FA-50, 수리온, LAH 등 주력 항공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후속 지원과 성능 개량의 한계를 느끼며 한국산 무기체계로 점차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의 안보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중동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이 앞다투어 국방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노후 기종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FA-50을 중심으로 KF-21, 수리온 등 다양한 카이 항공기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이는 지난 2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핵심 기술 개발에 10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6세대 전장체계 핵심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유무인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때 국내를 비롯해 주변국에서는 다른 방산 선진국이 5세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냐고 의문을 가지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이 6세대를 떠들 때 4.5세대 전투기를 바로 만들어버렸고 이제 이를 개량해 5세대,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까지 만들려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놀라운 속도로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7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캐나다 사절단이 대거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캐나다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받으면서 앞으로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구입할 것인데 한국에게서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또한 K방산 2차 수출 이행 계약 논의차 방안은 폴란드 차관단이 잠수함도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위협에 맞서 새로운 잠수함 확보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 잠수함의 첫 유럽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HD현대중공업이 페루 함정 4척을 6천억 원대 규모로 계약했는데 이것은 중남미 방산 수출 역대 최대액으로 앞으로 중남미 함정 수출에 물꼬가 트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페루에게서 10척 추가 수주 우선권도 확보했습니다. 최근 해양 패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면서 각국은 함정이나 잠수함을 시급히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이 지목되면서 연이어 각국의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한국과 계약을 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방한 중인 폴란드 차관단은 참으로 2조 원에 추가 계약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폴란드 측에서 무리한 차관을 요구한다는 보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무기 수요가 커지면서 차관이 전혀 없이 현금으로 구입하겠다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한국 방산 수출에 대한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 중인데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총 5조 원의 수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 1월 신궁 54기를 9천만 달러, 한화로 약 1180억 원에 계약했는데 단 한 푼의 차관 없이 루마니아 국방비에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K2 전차도 총 500대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폴란드와 달리 차관이 아닌 현금으로 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자국의 전차 등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국방비를 GDP 2%에서 2.5%로 늘리며 빠르게 전력을 확충하려 하는데 대부분의 무기를 지금 한국에게서 전량 현금으로 구입하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폴란드가 더 많은 차관을 요구하고 있지만 루마니아를 비롯해 캐나다, 필리핀 등 지금 무기 구입이 시급한 나라들은 한국에게 현금으로 무기 구입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캐나다 사절단은 총 16개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22일 HD현대와 하나오션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이끌고 온 메리응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국가 중 캐나다와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라며 방산뿐만 아니라 AI 산업 등 한국과 긴밀한 경제협력을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리더 캐나다 총리는 지난 8일 새로운 국방정책 발표를 통해 향후 방산 분야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한국 정부와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규 잠수함 획득 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퇴역을 앞둔 재래식 잠수함 4척만을 갖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점점 커지면서 하루빨리 잠수함 전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왕립해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 교체를 위해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발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이에 현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7년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를 2배로 증액시키고 20년 후 60조 원 정도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군은 증대된 예산으로 전투기 88종을 3기종으로 교체하고 15척의 신규 함정을 증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력 증강이 신형 잠수함 12척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앞으로 증대된 국방 예산으로 잠수함 구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HD현대나 하나오션이 이를 수주한다면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캐나다 사절단이 잠수함 구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자 중국에서는 대규모 해군 훈련 장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한국시보는 23일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 편대 완성된 모습이 해군 홍보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창설 7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을 주제로 7분 40분 분량으로 제작된 홍보 영상 심해로 숨어 들어가다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산둥함을 중심으로 수상함, 잠수함, 함재기 편대 등으로 구성된 항모 편대의 완성된 형태가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산둥함 편대 수중 전력에는 잠수함 3척과 최소 1척의 전략 핵 잠수함이 포함됐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 산둥함의 완성된 형태 외에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ABM 발사 장면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한국시보는 사진과 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수직으로 발사되는 모습이 나온다며 미사일 형태를 보면 G랑급 SABM임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SABM을 발사하는 중국의 잠수함 영상에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을 놓고 경쟁하는 한국과 일본은 희비가 엇갈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SABM을 장착한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지만 일본에는 이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데 지난 22일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 헬기 2대가 야간 훈련 도중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헬기 2대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도리시마 섬의 동쪽 약 280km 해상에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훈련 중에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중국을 상대로 한 대잠수함전 훈련이었습니다. 중국군 활동이 활발한 남중국해까지 호위함을 전개하자 해상자위함 잠수함을 타국 잠수함으로 간주해 탐지하는 등의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초계 헬기는 호위함에 탑재 비행하며 주변 함선이나 잠수함을 탐지 공격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2021년에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해상 전투력을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뜻밖의 사고로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해상자위대 잠수함 소류함이 홍콩 선적의 대형 상선과 충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의 신고가 핸드폰으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 잠수함의 안테나 기둥과 통신 장비가 손상되었다면서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난 후에야 휴대전화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잠수함의 성능은 최신형이지만 운용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일본 방위성은 당시 잠수함이 잔망경을 통해 상선을 받지만 제때 피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해상 자위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캐나다가 잠수함을 도입할 때 분명 그 나라에서 운영되는 자국 잠수함의 상황도 주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여기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지난 2020년 30주년을 맞았는데 30년 동안 잠수함을 운영하면서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을 운영하는 주요 국가 중 유일한 기록으로 한국은 30년 280만 마일 안전항해 무사고를 달성했습니다. 이 기록은 한국의 잠수함이 더욱더 큰 신뢰감을 주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23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모의 훈련을 위한 전술훈련장 구축 사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술훈련장은 잠수함 항해 전술훈련이 지상에서도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인데, 훈련장은 잠수함 내부와 한반도 주변 해양, 수중, 음파 환경을 재현해 승조원이 해상에 나가지 않고도 수중 항해와 무장 운영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훈련실에는 함정 전투 체계를 운영하는 다기능 콘솔, 항해 콘솔 등이 실제 도산 안창호함의 전투 지휘실과 똑같이 만들어져 승조원들의 항해, 전술훈련 몰입도를 높였다고도 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이번에 구축된 전술훈련장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적용돼 보다 입체적 훈련 환경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사절단은 방산 외에도 AI 산업 등 경제협력을 하자고 찾아왔고, 루마니아 대통령도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 협력과 항만 개발 협력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사우디 국방부 고위 당국자 30여 명이 한국을 찾아와 한국해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지금 전세계 국방과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연이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사고자 하는 사야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리더 국가에게 무기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첨단 산업과 각종 경제개발 사업까지 함께 수출하고 있습니다. România cumpără armament greu din Coreea de Sud în valoare de peste $1 miliard. E vorba despre 54 de obuziere de ultimă generație. Contractul a fost semnat în prezența președintelui Iohannis. Iohannis, care a zburat la Seul, așa cum ne-a obișnuit, cu un avion privat de lux. Din delegație mai fac parte 3 miniștri și șeful Departamentului pentru Situații de Urgență, care au mers însă cu alte aeronave. Miza principală a deplasării în Coreea de Sud a fost legată de achiziția pentru armata română. La Seul s-a semnat un memorandum care trasează liniile de cooperare pe următorii 10 ani, nu doar în apărare, ci pentru mai multe domenii. Acum mai departe, doamnelor și domnilor, și vorbim despre tunetul coreean care va ajunge în România. Este vorba despre una dintre cele mai de temut arme existente în prezent, obuzierul autopropulsat pentru care președintele Klaus Iohannis va semna un acord de achiziție cu o companie militară din Coreea de Sud. Un contract uriaș pentru care țara noastră va scoate din buzunare peste $1 miliard. Colegul nostru Valentin Stan a ajuns la Seul, a văzut aceste obuziere, după care tânjește mai ales președintele ucrainean Volodymyr Zelensky, pentru că în acest fel le-ar putea ține piept rușilor mult mai ușor. Războiul din Ucraina i-a făcut pe șefii din armata României să înțeleagă cât de importante sunt obuzierele. Văzute ca un simbol al rezistenței ucrainene, vehiculele militare le-au stârnit interesul și generalilor de la București. România este la o semnătură distanță să cumpere 54 de obuziere din Coreea de Sud. K9 este unul dintre cele mai mari obuziere din lume. Principalul avantaj este viteza. Într-un singur minut poate să lanseze 8 proiectile. Imaginați-vă că aceste 8 obuze pot să distrugă o suprafață similară cu 2 stadioane. Obuzierele coreene sunt extrem de performante și dorite de armate din întreaga lume. Sunt ideale pentru lovituri la distanță de la 40 de kilometri. De asemenea, motorul este unul extrem de puternic și poate accelera până la aproape 70 de kilometri pe oră. Are o vedere panoramică de 360 de grade și echipajul este format din 5 militari. Pe lângă imensele vehicule militare, armata vrea să cumpere și 18.000 de proiectile. You know, when we tested in Korea, then we have a lot of experience in Norway, India, and even Australia. And these days we are tested in Middle East area. That means we can cover all of area in our Earth.
În licitația pentru obuzierele armatei a rămas doar o companie sud-coreeană. Celelalte firme s-au retras, iar decizia finală va fi luată de armată. Este foarte posibil ca acest contract să fie semnat în lunile următoare. The delivery is very fast to meet any customer requirements. Până acum, coreenii au livrat obuziere către 5 țări NATO. Polonia, de exemplu, a cumpărat peste 600 de vehicule militare, de 12 ori mai multe decât România.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23일 방한한 가운데 지금 K9 자주포 수주 계약 마무리를 위해 규모와 액수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루마니아 언론 매체들은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코리안 썬더 K9 자주포가 루마니아로 온다는 소식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은 16년 만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이 K9 자주포라고 할 만큼 지금 루마니아에서 K9 자주포에 대해 거는 기대가 엄청납니다. 현지에서는 왜 가장 먼저 K9 자주포를 도입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루마니아 매체 DG24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주포가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토록 원한 무기가 K9 자주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에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53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루마니아 국방력과 함께 자존심을 살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나토 최전선 국가로 흑해 건너 러시아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토는 루마니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매우 적극적인데 미국은 특수부대와 공군 전력을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나토 회원국 전투기들도 수시로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돼 흑해 상공을 초계 비행하며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토 최일선이라는 지리적 조건 덕에 루마니아는 상당한 군사 지원을 받고 있으나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나토는 루마니아에 수년 전부터 국방 예산 증액, 군사 장비에 나토 표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소련제에 노후화된 무기 체계를 바꾸고 국방 예산을 늘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는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의 보호를 받는 약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위협이 강화될수록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옆나라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가성비 높은 엄청난 무기들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을 보고서 국방 예산을 급히 늘리며 먼저 10억 달러를 투입해 K9 자주포 53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2022년 국방 예산이 약 9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1조 5천억 원까지 증액시켰고 앞으로 GDP 2% 이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폴란드의 K9 자주포가 빠르게 인도되었다는 것을 뉴스로만 봤는데 루마니아도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K9 자주포 53문을 계약한다는 소식에 설레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뉴스 보도에 루마니아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다, 힘내자 루마니아. 매우 좋아요. 루마니아 군대는 가능한 많은 새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나토군, 루마니아를 존중하라. 대단한 기적. 드디어 필요한 것을 구입합니다. 몇 개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신속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자주포는 훌륭한 구매가 될 것입니다. 포병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내가 군대에서 300발 이상의 사격을 했을 때 사용한 것과 정확히 동일하지만 더 큰 구경, 더 긴 스트로크, 향상된 정확도 및 더 스마트한 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47년의 거리에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K9 자주포는 너무 좋은데 사면 풀옵션으로 사야겠네요. 일을 하려면 잘하자. 54개 자주포, 나라를 방어하려면 최대 1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는 녹록치 않은 자국 경제 상황의 구실로 국방비를 증강시키라는 압박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해역에 부설한 기뢰가 떠밀려와 루마니아 군함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전차도 도입하려 하는데 K2 전차는 10조 원가량의 500대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처럼 다양한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들은 500대 전차보다 당장 K9 자주포 53문을 도입했을 때 루마니아군에 어떤 강점이 생기는지를 자세히 보도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Crizele actuale globale impun eforturi sporite de apărare. Am încurajat creșterea substanțială a investițiilor sud-coreene în România.
cu precăderi în domenii strategice. Armata română vrea să cumpere tunuri autopropulsate și mașini de luptă pentru infanterie. Obuzierele Canoe Thunder sunt rapide și au o rază maximă de 54 de kilometri, spun specialiștii, cu o putere de foc de până la 8 obuze pe minut. 54 de astfel de sisteme de blindaj superior ar putea intra în dotarea armatei române de la coreeni, singura firmă care a rămas în cursă pentru ce a cerut Ministerul Apărării. Costurile depășesc $1 miliard cu finanțare din fonduri bugetare. În total, 9 țări au cumpărat astfel de obuziere cu autopropulsie, printre care 5 state NATO. E vorba despre Polonia, Norvegia, Estonia, Finlanda și Turcia. Primul sistem ar trebui să ajungă în România în 2 ani și jumătate, dacă acest contract va fi semnat. The firing maximum fire rate is 3 shots within 15 seconds. You know, so even in 2010, we had very quick response when we received the attack from North Korea. Aceste buziere pot fi într-o rețea bine organizată de conducere a întregii operațiuni militare, a întregului front, intră și sub aspectul comenzii electronice, computerizate. Pe un alt program de înzestrare al armatei, care încă nu e demarat, coreenii oferă și mașini de luptă pentru infanterie, Melee Redback, varianta de înlocuire a bătrânelor Melee 84Jderul. 이렇게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해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사이 예상치 못한 나라에서 K9 자주포를 달라고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판반장 국방장관이 방한해 K9 자주포를 살펴보고 간 바 있습니다. 남양주시 근방에 위치한 육군 제7기동군단이와 제7포병여단을 찾아가 실전 배치된 K9A1 자주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저 구경 수준으로 보고 간 줄 알았는데 호황수안지엔 베트남 국방차관이 23일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또한 25일 응옌 홍퐁 베트남 포병사령관은 지난 24일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제204 포병여단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영접하여 작년 방한식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베트남의 K9 자주포가 도입될 경우 제204 포병여단에 배치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204 포병여단은 중국과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부대인데 이것은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중국산 자주포를 압도하는 K9 자주포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인도는 험악한 국경 지역을 견뎌내고 중국을 압살할 수 있는 무기는 K9 자주포밖에 없다며 100대 수입 이후 이제 200대 도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것을 보고 K9 자주포 도입을 서두른 것입니다. 이제 베트남까지 K9 자주포 도입을 하게 된다면 중국을 둘러싼 두 개의 나라가 한국산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위협에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의 나라들도 K9 자주포를 도입해 대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는 러시아와 중국이 무력을 확장 정책을 쓰면서 전 세계 평화가 무너져가는데 한국산 무기가 평화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